정부가 사실상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부산은 한 번에 541명이 감염되기도 했고 현재 누적 감염자는 185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부산 코로나19 기록을 숫자로 짚어봤습니다. 완전한 일상으로 회복해 5월 축제와 행사들이 코로나 이전의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한 5월의 축제를 소개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스승의 날을 맞아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일일 교사로 나섰습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특별한 스승을 맞이한 학교에 찾아가 봤습니다. 부산시가 교정시설 이전을 논의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부산구치소가 위치한 사상구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코로나19 격리 해제는 물론 전파를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모두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지난 3년 동안 부산 코로나19의 기록을 숫자로 짚어봅니다. 장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년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부산은 확진자 2명으로 시작해 교회와 요양병원, 음식점, 학교, 학원, 목욕탕 등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2022년도의 봄은 코로나19의 계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2월 17일부터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한 건물에 있던 541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총 750명이 있던 건물이었는데 이 중 72%가 코로나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기간 하루 확진자는 10,000명을 돌파합니다. 부산은 22년 2월 21일 하루 동안 12,8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달 뒤 확진자는 4배로 훌쩍 뜁니다. 3월 16일 부산의 하루 확진자는 42,434명. 하루 만에 가장 많이 감염된 숫자입니다. 사망자도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감염자 최대치를 기록한 뒤 일주일 3월 22일에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환자 60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중환자만 80명이었는데 이마저도 병상이 부족해 확진자들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확진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졌죠.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백신을 선택해 접종받았는데요. 현재까지 부산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86.1%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된 코로나, 지금까지 부산의 누적 확진자는 184만 9,723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2,8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 시민의 절반이 코로나에 한 번 이상 감염된 겁니다. 코로나 PCR 검사 현황은 1,000만 건이 넘었는데 부산 시민 1명당 3번은 PCR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힐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축제와 행사, 코로나 이전의 활기를 되찾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해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간 듯한데요. 부산의 5월, 달력이 빼곡할 만큼 축제를 비롯한 각종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합니다. 안수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5월 한 달간 부산 바다는 축제로 들썩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어방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60척의 어선이 해상에서 펼치는 진두어화, 시민 1,000명이 참여하는 대형 어방 그물 끌기를 비롯해 오전부터 밤까지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다채롭게 준비됐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모래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모래축제에는 해외 작가 8명과 국내 작가 3명이 참여해 2030 세계박람회를 주제로 작품을 선보입니다. 19일 개막식 당일에는 요트 퍼레이드와 해상 불꽃쇼를 만나볼 수 있고 축제 기간 시민들이 직접 모래 조각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기장 칠암 앞바다에서는 19일부터 기장 대표 특산물인 붕장어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기간에는 칠암항에 위치한 횟집의 붕장어 회와 구이 가격이 모두 10% 할인되며 붕장어 회 대형 비빔밥 무료 시식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전시 행사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부산박물관에서는 조선시대 사신단의 통역을 맡은 역관과 관련한 역사를 보고 배울 수 있는 특별 기획전이 시작됐습니다. 150여 점의 유물을 통해 외관과 부산의 역관, 역관을 양성하는 외국어 교육기관인 사원역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역관이 표현된 사행을 그린 보물로 지정된 경진년 연행 도첩이라는 유물이 이번에 출품이 되었고요. 그리고 노구당에서 소장하고 있는 일본 요도라는 보물 한 점도 저희가 출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통해서 이제 사행의 여정이라든지 일본에서 건너온 무물들을 재해석해보는. 중구 신창동에 있는 청년 작당소에서는 13일과 14일 청년 작가들의 전시와 청년들을 위한 축제가 마련됐습니다. 공연과 강연, 아트마켓, 체험 행사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3년 4개월여 만에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이 공식 선언된 올해 5월, 풍성한 행사들과 함께 부산 곳곳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많이 달라진 곳은 학교 현장이죠. 네, 15일이 스승의 날인데 예전에는 스승의 날이 되면 시끌벅적하게 이벤트도 하곤 했는데요. 김영란법 시행, 또 길고 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손편지 정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올해도 스승의 날 분위기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스승의 날을 앞두고 부산의 한 중학교의 특별한 선생님이 일일 교사로 나섰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부산 덕천중학교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특별한 선생님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일일 교사로 나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되기까지 학창 시절을 궁금한 학생들의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책을 많이 이제 접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굉장히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해외 유학을 가는 그 기간 동안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날 특별한 스승과의 만남에 학생들은 스승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된 듯합니다. 책 읽으실 시간도 없는데 학교로 와가지고 저희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을 위해 카네이션을 선물하고 하나의 축제처럼 떠들썩했던 스승의 날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서 스승의 날 교육 현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승과 제자들이 손편지 정도로 서로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 선물은 조금 힘드니까 이제 마음을 담은 편지 같은 거를 친구들끼리 단합해서 작성해서 선생님께 드린다는 등. 부산교육청에서도 시끌벅적한 행사 대신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원 343명에게 유공 표창을 통해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합계 출산율 0.59명,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지난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통계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를 낳으면 지급되는 출산 양육지원금 액수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딜라이브 박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원금을 많이 주면 출산율이 높아질까? 그 지원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일시적인 거고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고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큰 결심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출산율과 출산 지원금은 비례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지원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1,000만 원대 출산 지원금이 등장했습니다. 서울 중구는 최근 5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금 아이를 더 많이 낳자라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지금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식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 그동안 지자체가 주가 되어왔던 출산 지원금에 정부도 나섰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는 천만남 이용권.
지자체의 출산 양육 지원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물론 산후조리원이나 출산 도우미, 임산부 택시 등의 형태로 복지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논하기 전에 이미 불안정한 주거와 고용 형태가 젊은 세대의 결혼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는 순간 일과 양육의 병행은 쉽지 않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가지고 우리 어떡하지? 우리가 얘 키울 수 있을까? 나 당장 그러면 언제부터 육아휴직해야 돼? 복직은 할 수 있을까? 내 커리어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부터 막 드는 거예요. 인구 감소 시대, 인프라가 갖춰진 서울로의 인구 이동이 가속화하면서 서울은 부동산과 일자리 등 생존을 위한 자원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이는 곧 결혼과 출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안정적인 삶이 예견되지 않는다면 나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양육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대범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난해 전국 광역지자체의 출산지원금 규모는 3,614억 원. 전년 대비 절반 이상 늘었지만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가 얽혀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출산지원금 상향만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부산진 시장이 110주년을 기념해 2023년 성년을 맞은 만 19세 110명을 대상으로 한복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부산진 시장은 15일 성년의 날을 맞아 부산 지역 디자인학과와 의료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심으로 성년의 날 한복체험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특히 성년식 행사와 더불어 대학생들이 시장 전체를 둘러볼 수 있도록 시장을 배경으로 미션을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온누리 상품권 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부산진 시장은 올해 성년이 된 청년들이 진 시장에 대해 알고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교정시설 이전을 논의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부산구치소가 위치한 사상구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12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립 50년을 넘긴 부산구치소 이전은 미룰 수 없다며 주민 반대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8월쯤에는 입지 후보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 이전 후보 지역으로 꼽히는 강서구는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처럼 대목을 기대했던 지역의 화훼업계. 바람과는 달리 시름이 깊습니다. 값싼 외국산 꽃에 밀려 국산 꽃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먼저 카네이션의 수입량은 15,000여 톤으로 전년 대비 156.3%가 증가했고 장미 수입량 역시 전년 대비 168.5%가 급증했습니다. 중국과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값싼 장미와 카네이션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등한 난방비와 또 인건비 등으로 국산 꽃값이 올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연휴 내내 비까지 내리면서 꽃 소비는 급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곳곳에서 국산 꽃 소비를 늘리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해에서는 이번 주말까지 대규모 꽃 축제가 열리고요. 지역마다 화훼 직거래 장터도 마련돼 있습니다. 우리 화훼 농가 살리는데 이번 주말 함께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봄을 맞아 해운대구에서 꽃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16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장터는 부산 화훼농가와 석대 화훼단지에서 재배한 신선한 꽃과 모종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카네이션 20송이에 만원, 작약 10송이에 만원, 또 장미 10송이에 만원 등으로 판매 가격은 원가 수준입니다. 해운대구는 가정의 달인데도 꽃 거래량이 떨어지고 생산 원가 부담 등이 겹쳐 침체된 화훼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직거래 장터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